법보다 주먹 시즌2 서정혁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정혁 변호사 고향이 합천 아니에요? 예. 그 고향 선배 전두환 대통령. 예.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추모제 3주기 추모제 한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옛날에 그 행사할 때 같이 소주도 몇 번 먹은 적 있습니다. 제 큰아버님하고 친구예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요. 네. 전두환 대통령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생각나는 일화가 많은데 서정혁 변호사는 소주가 생각이 나는. 그때가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살기는 제일 좋았을 거예요. 아마 민생에는 상당히 그때 물가도 안정되고요. 경제가 좋았죠. 그래요. 자,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다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1심 선거법 1심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보기에 그 이재명 측은 최악의 판결이 나왔죠. 네. 차라리 둘 다 유죄가 나오고 1년 나왔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둘 다 유죄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거 항소심 가서 하나 무죄 받으면 좀 이렇게 깎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부분이 그 이유 무죄로 허위 사실은 맞아요. 다만 이제 공표와 관련해서 이유 무죄인데 이유 무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허위 사실은 전체적으로 맞는데 어떤 이제 그 교유행위 범위를 딱 특정하는 그런 이제 공표행위가 아니다. 판결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써놨어요. 국어 사전까지 제가 133페이지 판결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 전체적으로는 이게 그 허위 사실이라는 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김문기 그 부분이 무죄가 일부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1년 나왔잖아. 그럼 항소심 가면 이제 이거 다툴 게 없어요. 김문기 씨 부분은 못 다투어요. 뭐 골프 친잔체 이거는 뭐 다툴 거리가 안 되고요. 결국은 이제 그 백현도 하나 다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인도 없고 시간도 못 끌고 또 이게 백현도 무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2심에서 깎을 데가 없어요. 깎을 데가 없어요. 제 말은 이게 이미 사회상 확정됐다. 저는 이재명은 사법적으로 끝났다 봐요. 3.3 지켜질까요? 그런데 가능하면 꼭 뭐 3이 아니라 4개월도 되죠. 근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633을 지키라고 하면서 특명을 내렸어요. 1심이 2달 지날 때마다 이제 그 매달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해라 대법에. 그다음에 그 2심도 3개월이 못 지킬 때 이유를 이렇게 적어서 대법에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그 지시를 내렸어요. 판사들은 이제 그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따라서 이제 뭐 꼭 3은 아니더라도 저는 4, 5개월이면 충분히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대법이 확정돼서 유죄가 되는 순간 이제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 이제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고. 그렇죠. 딱 선고되는 순간엔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은 뭐 체포동의안도 필요 없이 바로 법정 구속이 바로 되는 게 선고 낭독하는 순간에 기각한다. 요때 배지가 딱 떨어집니다. 기각한다. 요 순간에 아마 이제 그 434억은요. 지금 상당히 그 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하는데 지금 여러 군데 그 대비 법안이 나와요. 네. 안 내면 지금은 이제 그 세무수장한테 징수를 위탁해요. 그러면 이제 그 세무수장이 당사를 압류해서 경매를 붙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계좌를 압류해야 되거든요. 그럼 상당히 월급 그 사무처 직원도 월급도 못 주고 또 이게 그 천막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조은희 의원이 법을 하나 발의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그 출돈해서 까고 주자. 보조금 줄 때 까고 주자. 그다음에 그 비용을 보전할 때 까고 주자. 요거는 이제 아직 입법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세금 징수하듯이 경매하고요. 계좌 압류밖에 없는데 관련게 민주당이 어떻게 놓을지 발등에 불입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나왔어요. 네. 그 상황에 이재명이 그 표정이나 태도 어땠어요? 뭐 제가 이제 들어간 건 아닌데 그 기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 3, 40명. 거의 다 뭐 제가 한 3분의 1을 알 겁니다. 아마 이게 멍에 아무 생각이 없는가 봐요. 보통은 이제 그 선고하면요. 그냥 예의상 인사하고 근데 이게 바로 걸어 놓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많이 쳐다보고 있더래. 그러면서 이게 판사가 나갈 때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텅 빈 판사석을 혼자 쳐다보고 판사가 먼저 나갔다니까요. 원래 보통 피고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옆에 변호인이
데리고 나왔겠죠. 아마 근데 그 자기도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하.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보다 되게 높으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그래도 내가 이재명인데 한 200만 원 150 최하의 경우도 그러면 이게 항소심에서 한 비비봐야 된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징역 1년 집행유예 이건 엄청난 겁니다. 선거법에서는. 근데 그 제가 이유를 좀 읽어봤더니 네. 쭉에 그 이유를 봤더니요. 진짜 꼼꼼하게 판결문을 썼어요. 한 치의 빈틈이 없어요. 따라서 이제 그 이유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배경이 나와요. 백현동도 김현섭이 그 로비 있죠. 그래요. 이런 걸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인 과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김문기 씨 291번이 나와요. 이 말은 그 일부 무죄는 됐고 골프는 유죄됐잖아요. 근데 그 일부 무죄는 했지만 판사 글을 쓰는 거 보면 극단적인 선택 부분을 상세하게 써놨어요. 예. 이 말은 그 판사가 상당히 분노를 머금고 썼을 거예요. 대장동하고 그 관계없다. 이러기 위해서 이제 그 김문기 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거죠. 실제는 그 과정에 아마 양형이 쫙 나옵니다. 뭐 저는 크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판사 한성진 판사요? 예.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알려져서 이거 그러면 좌파 판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여상원 변호사나 예. 저도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의 한 수다. 오히려 이제 그 중형인 원칙 판사니까 그 스타일 알아요. 좌파라도 좌파라도 이게 원칙적인 거 아니까 아하. 오히려 이런 판사가 때리면 말을 못하겠지 판사. 이거는 이제 저는 신의 한 수다. 조희대 대법원장 네. 이렇게 제가 방송한 적이 있고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평소에 그 모임 가도 말이 없어요. 가만히 그냥 주로 경청하는 이런 이제 그 스타일이고요. 그분이 그리고 이제 뭐 아마 상당히 꼼꼼하게 원칙으로 옛날에 정의당 있잖아요. 정의당 1심에 무죄 놓은 걸 유죄로 또 바꾼 적도 있어요. 따라서 이제 그 뭐 개인 정치 성향은 약간 진보일지 모르지만 판결에는 이게 그 아주 원칙주의자다. 이런 이제 그 평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도 좀 깝깝한 거예요. 그 한성진을 공격하자니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하는 거 팩트인데. 그렇죠. 그래요. 자, 이제 이런 패닉 상태에서 나오는 정말 정신없는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 뭐 움직이면 죽는다? 그거는 이제 그 오늘 그 최민희가 말이죠. 최민희가 이제 그 반 이재명 세력들 비명이 움직이니까 그럼 내가 이제 그 당원들과 죽인다. 이런 이제 그 망을 했는데 그 아마 이게 비명에서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부관 참시냐. 옛날에 이미 공천할 때 다 죽였잖아. 이미 공천할 때 학살 다 하고. 그러네. 이번에 또 죽이냐. 부관 참시하는 거냐. 어허. 이런 데 그 반응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상당히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이가 그 민주당 아버지에서 이제는 신의 종이 됐던데? 아, 그거는 이제 이해식이라고 강동구청장 했는데 재선이죠. 이 사람이 그 초선 때는요. 김혜경의 그 배우자 실장을 했어요. 지난 대선 때. 예, 배우자 실장을. 그리고 이제 이번에 비실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그 철인 황제 있잖아요. 그 명상록이 구절을 하나 소개하면서 정말로 이제 그 이재명도 그런 이제 그 신의 사도, 신의 종으로 묵묵히 희생과 고통 속에서도 그 자기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야, 저는 이런 게 궤변은 조국 대표에 대해서. 근데 신의 종은 대체로 죽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 죽어야 영원히 사니까. 그럴까요? 옛날에 그 죽으라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 조국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이 조국 아들이 예수라 그랬거든요. 그런 거와 비슷하죠. 결국 이제 대부분은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일단 십자가에 대부분은 이게 박사님 말처럼 십자가에 먼저 매달리니까 언제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는 그게 그 이재명한테 크게 도움되는 말이 아니다고 봅니다.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저 아예 차제의 이재명이를 보내버리려고 이러나 싶기도 해요. 이가 말들이 하도 황당해서. 근데 뭐 자기들은 충성심을 어떻게든 이게 이럴 때 이재명 마음을 좀 더 얻어보자. 아니 그 이재명이 마음 얻어서 어디다 쓰려고? 뭐 그래도 이제 자기들 몇 달 안 있으면 이제 사라질 건데. 근데 뭐 최민이나 네. 이해식이는 어차피 이게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끝나면요. 이자들에게 바로 저는 정치판에서 청산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이 1억 653만 원 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 이게 배임이죠. 횡령인가요? 배임. 배임이죠. 이걸로 이재명을 기소를 했어요. 이거는요. 조심할 게 그
배소연이가 오히려 이제 액수가 한 3천만 원 가까이 많아요. 배소연이가 예. 예. 그게 왜 차이 나냐면 배소연이가 이제 그 카드 쓴 게 그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 그 대부분 이재명을 대표되게 원래는 공범을 해야 되는데 근데 검찰에서 가장 확실한 것만 조금이라도 애매한 거는 이재명 빼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딱 이재명이가 샴푸 사고 딱 이게 자기가 밥 먹고 식빵 딱 이게 꼼짝 못하는 거 있죠. 이런 것만 이재명 한 대 그 넣어가지고 그래서 카드가 액수가 이제 이재명은 800을 마고 배소연은 이제 그 4천을 마예요. 아하. 나머지 제네시스는 뭐 비슷하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이게 ABC가 공범이거든요. 거기에 그 비서실장 한 분이 억울하게 공범이 됐어요. 공무원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왜 억울해요? 그 사람에게 그 부역한 건 사실이잖아. 근데 그 잘 나가던 어공이 아니고 널공인데 이재명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광명시부터 이재명이 시키니까 그거 안 예. 죽은 게 다 얼마인데 안 죽은 게 그렇죠. 얼마나 다행인데. 뭐 전영수 씨에 비하면 전영수 다음에 그분이 오는 거예요. 그 저기 그 무슨 비서장이 정 뭐라 그러던데. 예. 그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니 목숨 걸린 게 어딘데. 아 그래도 그 전영수 씨는 뭐 그래도 정치인인데 그 후임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분도 한 8천만 원 된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이번에 이재명이가 오늘 뭐 증거가 없다고 또 이게 그 뭐 브라질의 룰라인가? 룰라. 예, 룰라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룰라도 이게 증거 없이 뭐 기소했다고. 근데 이거요. 이재명이가 한 번도 이게 그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오라는데 가지도 않았고요. 거부했죠. 서면 조사도 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 말에 그 증거는 조명현 씨 녹음부터 정말하게 그 차고 넘치는 거의 2만 한 4천적 엄청난 게 증거가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아. 근데 여기 과일값이 좀 지나치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뭐 제사상에 올리는 것까지 법카로 썼다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2,700만 원 어떻게 먹어치우지 과일을?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옆집에 또 2,402호에도 또 선거 아지트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그 과일값 해놨고 이게 또 다른 걸로 그 현금을 만드는 거죠. 깡을. 이게 과일을 진짜로 사 먹은 게 아니고 깡을 한 것 같다. 깡. 지금 이게 그 이재명이가 네. 이번에 그 배소연이하고 다 데리고 호주 갔잖아요. 뉴질랜드. 네. 그 판결문에 보니까 명단이 오더라고. 저 김문기, 유동규 같이 갔던 예. 거기. 거기에 판결문에 명단이 나와요. 주무관 배소연, 그다음에 김진욱 명단이 나와요. 근데 그 예산을 봤더니 통역비가 네. 2,500만이에요. 통역비가. 야, 그거 한 요즘 이게 그 11명 가면 통역 뭐 말고 몇 명 필요해요. 그리고 뭐 다 영어 조금 하잖아요. 이런 집단으로 가면.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또 다 영어할 필요도 없잖아. 이재명이만 알아들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풀리는 허위로. 그럼 그것도 통역강이에요? 그렇다 봐야죠. 다른 게 비용으로 현금을 만드는 거죠. 아 이것들 정말 완전히 깡생 깡사 인생인데 네. 이게. 평소에 아마 이제 그 조명현 씨가 이제 그 청담동 가서 일제 샴푸를 사오면요. 그러면 이제 그 여비서가 있거든요. 그 조사 받았어요. 현금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현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랬더니 다 깡해서 뭐 출장비나 또 이렇게 공무원 야식비나 요걸 이렇게 현금화시켰다가 쓰는 거예요. 아마 그런 차원으로 저는 봅니다. 야 그러면 이게 어디 한두 사람이 이렇게 이 개입한 게 아니네. 그거 뭐냐면 이게 깡하려 그러면은 다 가짜로 뭘 하고 서류 꾸며야 되고 이걸 또 결제하는 라인에서도 눈 감아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원래 한 6-7명, 예. 10명 가까이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대표로 비서실장이 기소가 된 거죠.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밑에 사람들이 무슨 예, 죄가 과장하고 있냐. 뭐 이게 뭐 국장들 예, 먹고 살려다 보니까 그냥 예. 시키는 대로 했겠지. 뭐 비서실장도 먹고 살려니까 했겠죠. 근데 이거 누구 한 명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기소에 그 김혜경 씨 있죠. 이걸 이렇게 빼버린 게 아까워요. 김혜경 씨가 이제 한 880만 원 카드 쓴 게 있거든요. 이걸 이재명이가 떠안았어요. 와 이게 물밑에서 좀 접촉이 있었대요. 안 갔는데 조사받으러. 아무래도 이게 변호인하고 검찰하고 조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사랑하는 그 혜경이 반지도 하나 못 사줘가 미안한데 우리 그 혜경이는 좀 빼주라.
내가 떠안을게. 이재명이는 뭐 1억이나 1억 천에 똑같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김혜경은 기소 유예하고 근데 대신도 안 왔어요. 1억이나 1억 천은 똑같은데 9,900하고 1억은 좀 다르지 않아요? 그것도 뭐 판사가 비슷합니다. 양형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아마 1억 이상이면 그게 가중처벌이 된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절대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대략 기준이에요. 뭐 보통 3천, 뭐 5천, 1억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제 뭐 1억이나 1억 지금 1억 600 얼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떠안고 김혜경이 뺐는데 야 이걸 보면 이게 그 진짜 뭐 상남자인지 어떻게 부인 걸 자기 떠안고 부인을 뺐잖아요. 안 그러면 안 될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뭔지 모르겠어. 그 편지 보니까 그걸 읽고 눈물 안 흘리면 개딸이 아니래. 그걸 이게 보면 눈물이 나야 돼. 야 정말 이게 그 편지 사랑의 편지 있잖아요. 이걸 읽고도 이게 그 눈물이 안 나면 민주당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 이런. 그 옛날에 그 제갈량의 출사표 읽고 눈물이 안 나면 춘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비유죠. 아이고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뭐 하려 그러면 종북 주사파 쪽에서 뭐 하려 그러면 그저 눈물 안약 갖고 다니셔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거 아주 효과 좋아요. 예, 그 연예인들 저 드라마 탤런트들 쓰는 거요. 그냥 잠깐 하고 눈 껌뻑하면은 그냥 눈물이 줄줄 나요. 그러니까 제처럼 이게 그 듣고 웃음밖에 안 나오면 이게 도저히 개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 이런. 알겠어요. 당장 월요일 날 위정교사 있잖아요. 아, 예. 요 배임 처벌은 보통은 이제 그 10년이하거든요. 10년이야. 아마 이제 보니까 보통 50억이 넘으면 아주 많고 특가법으로요. 요 정도 1억이면 한 2, 3년. 2, 3년이 많이 노더라고요. 그 정도의 형량이 노는데 특히 저는 그 배소연 있죠. 배소연은 이제 그 세무조사가 지금 내사 중이에요. 그 저기 부동산? 예. 80억이 돼서 박수영 의원. 따라서 이제 그 세무조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배소연이를 한 법정 구속해서 2, 3년 때리면요. 아마 이제 그 자백이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이번 재판은 배소연이 형량이 얼마 노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월요일 날 있을 위정교사는 그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마 이제 이 부분은 뭐 판사가 좀 문제긴 해요. 부장 판사가 이제 그 평판은 별로 안 좋아. 오히려 이제 그 한승재보다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예, 부장 판사가 이제 그 박사님 대학 후배 법대 친구의 둘이 부장이 30kg. 전부 그 옆방 땄어요. 근데 계속 그 뒤로 미루더라고. 자기가 이제 먼저 위정교사를 선고해야 되거든요. 아하. 이걸 1년 끌어 계속 선거법 뒤로 갖다 놔. 한성재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아마 이제 그럼 잘 봤으니까 잘 하겠네. 그렇지. 이제까지는 이제 전부까지 요구 듣는데 이제 뭐 이번 판결의 최고 수혜자가 김동연 부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글쎄, 이제 잘 봤으니까 계속 고민하다가 아마 이게 거기서 80만 원이나 이런 놓으면요. 자기도 그 여기서 벌금 때립니다. 근데 거기서 징역 1년도 왔잖아요. 근데 구형이 그는 2년, 5년, 3년이잖아. 그렇지. 양형 기준도 그렇고 아마 이제 그 김동연 부장도 뭐 이제 내가 원칙대로 한 1년 6개월 정도 하더라도 개딸들이 내를 씹지는 않겠지. 먼저 한승재가 해놨으니까 좀 이게 부담을 그것은 먼저 이게 폭탄을 던졌다 이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이제 그 상당히 좀 마음이 홀가분하게 중형을 때리지 않겠나. 이게 일반적 분석이에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한번 기다려 보죠 뭐. 그리고 뭐 이 위정교사까지 안 가더라도 이 선거법 1심만으로도 잔치국수는 먹을 만하죠. 아 그럼요. 제가 근데 서정욱 TV에 잔치국수를 하나 썸네일에 달아놨거든요. 그게 한 70몇만 봤어요. 와 그걸로 구독자가 한 5천 명 늘었어요. 이번에 그 위정교사 실형이나 네. 만약에 형량이 더 많이 나오면 이번에는 이제 그 잔치국수 2개를 올려보려고 손에. 그래요. 자, 이 국방장관 탄핵을 지금 뭐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 전에 이 재판 얘기를 한 끝이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과 부장, 예. 과장, 실무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지금 28일 날 탄핵안 보고하고 29일 날 의결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 진짜 문제죠. 김건희 여사 이제 그 무혐의를 했다고. 근데 그거는 이미 검사장이 내범죄예요.
옛날에 이성윤이나 그다음에 이정수도 기소를 못했잖아요. 송경호도 2년을 끌었잖아요. 근데 이창수 검사장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레드팀까지 만들어서 결론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항고심 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3명을 해요. 이창수, 그다음에 조상원 차장, 이창수의 오른팔이에요. 그다음에 그 부장이 최재훈 부장검사. 이분이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장, 차장, 검사장 3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번에 그 원포인트로 바꾸면 안 된다. 지금 중앙지검장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창수를 딴 데로 이게 승진시키고 고검장이나 거기 공석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탄핵되면.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을 거기에 임명한다. 이 안을 자꾸 검토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래 밀려서는 안 된다. 밀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게 당당하게 헌재에서 이진숙처럼 맞서 싸워야 된다. 부당하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영현 국방장관도 버텨야 된다. 아, 그럼요. 이분은 이제 진짜 저것들이 탄핵하겠다 그러면 예. 미리 사표 내고 다른 사람 뭐라 갈 게 아니라 한번 할 테면 해보자. 그럼요. 이분은요 사단장 때부터 이게 평생 창하고요 칼을 베개로 삼아서 오신 분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진짜 참 군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는 뭐라고 비유했냐 방송에서 만약에 국방부 장관 탄핵은요 임진왜란 이순신을 탄핵해가지고 백의종군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지. 이거에 버금가는 겁니다. 죽을 뻔하다 살았지. 아니 이순신 장군을 탄핵한 거예요. 그게 백의종군이 됐잖아요. 저는 그하고 똑같은 엄청나게 이거는 뭐 완전히 여적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통령, 그다음에 국방장관, 그다음에 군정군령의 합참의장, 그다음에 각군 참모총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방장관을 탄핵하면 지금 같은 게 안보 위기에 엄청난 게 공백이 생겨요.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나라의 적국을 이롭게 하는 여적행위예요.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진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자, 단계 사태로 갑시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당 게시판 사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예. 처음에 그 자기 한동훈이 노니까 금방 이게 그 동명이인이야. 동명이인이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인적 사항을 모든 걸. 그럼 이게 그 부인이나 가족들이 노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동명이인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왜 한동훈이가 동명이인인지 금방 확인했으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그 20일 가까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자백하는 걸로 저는 봐요. 침묵은 자백하는 걸로 봐요. 결국은 이제 그 게시판에 있는 사람은 한동훈의 그 가족들이 맞죠. 그게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없고요. 그렇게 도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 도용할 이유도 없잖아요. 당내 게시판 도용해야 뭐합니까? 어차피 이게 뭐 자기들이 글 올리가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도용이나 그다음에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없고 예.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일 가능성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글을 갖다가 올린 거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이제 뭐 부인의 잘 아는 이런 전문가들 있잖아요. 글 올리는. 이 사람들이 하루에 글을 3개밖에 못 올리니까 최대한 이게 끌어모은 거예요. 한동훈 가족 외에도 저는 뭐 50명, 100명 많다 봐요.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다 그 이용해서 글을 집중적으로 올리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범죄죠.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게 그 세력이 그 여러 개 계좌를 뭐 50개든 100개든 모아서 그 계좌를 이용해서 특정 여론을 전파해서 이렇게 당원의 뜻이 이렇다. 이렇게 조작하면 이거는 당원의 의사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뭐 제가 보기에 드루킹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느 부분이 달라요? 거기 매크로만 없으면 드루킹 이거 매크로 의혹도 있어요. 여러 가지. 네. 지금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저는 침묵하는 거는 자백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게 한동훈이나 한동훈 가족들이 한 짓이라면 예. 그러면 이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근데 경찰 수사가 상당히 적극적이라 합니다. 지금 증거 보존식이 났잖아요. 증거 동명이인 아니고 동명이인이면 계속 글 올리면 되지. 뭐가 범죄입니까? 이름이 똑같은 게 범죄는 아니잖아. 따라서 이게 벌써 글을 삭제하고 지금 틸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경찰이 다 보존 조치하고요. 아마 이게 포렌식 하면 다 놓을 거예요. 뭐 저는 이거는
은폐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업무방해죄예요. 업무방해죄. 왜냐하면 이게 정당의 게시판 업무를 방해했잖아요. 아니 김종혁 의원이 의원도 아니죠. 뭐 최고위원이 아니 뭐 김건희 여사 욕할 수도 있지 윤석열 욕할 수도 있지 이러잖아. 욕할 수 있죠. 근데 자연스럽게 당원들이 욕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조직적으로 자기들이 몇십 개 조직적으로 가져와가지고 고의적으로 계속 욕을 하면 이거는 이게 당원의 뜻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김종혁 의원의 말도 말이 안 되고 아마 이제 그 업무방해하고 그다음에 글 중에는 보면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도 많이 있어요. 발언이 뭐 따라서 이제 그 업무방해 그다음에 그 명예훼손 모욕 이렇게 경찰이 수사해서 철저하게 규명할 걸로 보입니다. 김정혁이가 그랬죠. 뭐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뭐 욕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가 하면 조경태도 한동훈 가족이 썼다고 한들 그게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이게 기본 그 이 관점이 영 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그 한동훈 대표한테 들었겠지. 가족 맞다, 큰일 났다. 어떻게 돌파할까? 아 그래서 이제 벌써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쉴드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자연스럽게 당원들이 뭐 욕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직적으로 뭐 100개든 200개든 딱이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 그 욕설을 올리면 그거는 범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게시판에 보면 한동훈 대표 욕하는 게 올라오면 이게 빛의 속도로 삭제가 돼요. 근데 대통령 김건희 사막이 쭉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알았는지 몰라 떠나서 정치하는 분이 어떻게 처음부터 여론 조성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대규모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특정 여론을 몰고 가잖아요. 이런 것부터 어떻게 배우는지 참 이게 우리 정치 앞날이 참 어둡습니다. 한동훈이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면 빛의 속도로 삭제된다고. 예. 그러면 삭제 권한은 한동훈이가 갖고 있나요? 그 관리자들이 한동훈 사람이 관리하겠지. 그러니까 그 관리자들이 만약에 한동훈 비판글을 빛의 속도로 삭제하고 대통령 부부에 대한 온갖 폐륜적인 폐악적인 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면 그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자들에게 저는 뭐 처벌 원래 방조가 될 수 있잖아요. 글 올린 걸 이게 공모한 거잖아요. 저는 공범으로 처벌하고요. 그다음에 그 의미 그 징계를 해야죠. 당에서 퇴출시켜 버리대 영구 퇴출.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에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번 사건은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로 보거든요. 이게 한동훈의 그 정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 모든 지시를 밝히고 국민 앞에 또는 대통령 앞에 또는 당원 앞에 석고되지 않은 게 맞는데 뭐 저는 어떤 경우도 이게 빠져나가기 어렵다. 본인이 뭐 몰랐다. 가족들이 했다. 이게 죄송하다. 아마 곧 아마 사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근데 그런다고 이게 꼬리 자르고 되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모를 수가 있나요? 그거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명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보기에 모를 수가 없잖아요. 항상 게시판을 보고 그러면서 게시판에 당원 뜻이 이렇다 하면 또 이게 언론이 받았어요. 뭐 동아일보 채널에 받았쓰잖아요. 이게 다 하나의 메커니즘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본인이 어떤 사과를 해도 아마 이게 그 정치 개소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이가 감옥 갈 상황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관여했다면 이게 본인 주범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 수사인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감옥도 갈 수 있나요? 그럼요. 우리 김경수가 갔는데. 김경수가 똑같잖아요. 지금 이제 일단 진실을 밝혀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침묵하는 거는 범행을 인정한다. 저는 이래 보고요. 이거는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하고 모든 게 지인들 계좌를 다 모아서 그 여론 조작하는 팀이 조직적으로 누굴 공개하고 누굴 띄우고 여론을 호도하잖아요. 이거야말로 그 정당 민주주의나 우리 그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게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이나 한동훈 가족이 직접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한동훈이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방조했거나 사실상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냥 뭐 정치권 퇴출, 뭐 당대표 사퇴, 정치권 퇴출 수준이 아니라 감옥도 갈 수 있는 범죄다. 그럼요. 중대한 이게 업무방해고
그다음에 글 중에 뭐 김건희에서 목을 어떻게 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중단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있어요. 이 문제는 이게 그 저는 아마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역대 그 여당이 대표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게시판을 장악해서 그 일반 사람들 선량하게 윤 대통령 뭐 지지하고 글 올리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거게 저는 듣다 보다 제가 몇십 년 평론에 처음 봅니다. 근데 홍준표가 뭐 가족들이 다 여러 사람이 연루됐다 하더라도 대표 한 사람만 처벌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예. 뭐 홍준표 시장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 옛날에 조국 때도. 근데 뭐 지원제가 있으면 그래갖고 뭐. 그때 얻은 별명이 조국 수홍이잖아. 그러니까요. 지원제가 뭐 조국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인이 있고 또 이게 조민이가 지원제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조국이가 예수님처럼 정경심의 죄를 대신 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각자가 지은 죄만큼 처벌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알았으면 처벌하고, 그다음에 진원정이가 계좌 만들어주면 처벌하고, 그다음에 그 빌려준 사람들도 다 있잖아요. 장인 장모부터 시어머니 뭐 자녀까지 뭐 애까지는 모르겠어요. 애도 또 말이 많던데. 하여튼 자기가 지은 죄만큼 딱 처벌해야지. 누가 누구에게 뭐 이게 대표로 누가 다 떠안고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홍준표는 이번에는 동훈 수홍이 되는 거야? 아니 한동훈 조국 수홍이니까 네. 동훈 수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이게 홍준표 씨는 잘 나가다가 한 번씩 3,000%로 가네. 원래는 이게 계속 한동훈 대표 까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왜 또 마음이 약해진지 3,000%로 빠지네. 허허이란. 3,000%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즘 없어요. 사천시입니다. 근데 진흥경이가 실제로 이 주모자다라고 하는 그 주장도 있어요. 예, 장해찬의 주장인데 그게 이제 진흥경이 무슨 맘카페 운영자 경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고 그리고 이 친가와 처가잖아요. 한동훈 입장에서 그걸 두루두루 이것저것을 아이디를 만들어 갖고 뭘 할 수 있는 제일 편한 위치에 있고 그렇다면은 뭐 애들이 저 무슨 진영구 같은 할아버지한테 가서 아이디 빌려주세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저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진흥경이가 실제로 진은정이가 실제로 했을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던데 어떻게 봐요? 그게 장해찬 어제 얘기 나왔잖아요. 제가 오늘 그 MBC 방송하기 전에 라디오 네. 장해찬하고 통화를 했어요. 쭉 물어봤고 저는 상당히 그게 합리적 추측이에요. 그런 걸 왜냐하면 이게 그 처가와 시가를 다 연결시키는 유일한 사람이 그 진은정이잖아요. 근데 그 성격이 뭐 활발하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적극적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 이번에 동네 그 총선 때 한 번도 얼굴 한 번 안 보이잖아. 거의 김장하는 거 빼고는. 아니 저쪽 사는 동네 대치동인가? 예. 대치동이에요 어디예요? 예, 타워 팰리스 맞아요. 거기에서는 뭐 치맛바람 아주 센 사람이라고 소문이 있다는 얘기도 저한테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 있죠. 이분도 이게 재판할 때 말 한마디 없이 근엄하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는 막 엄청나게 말이 많고 설친다. 이걸 제가 들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진은정 씨가 아마 이게 맘카페 운영자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게 고기도 무본 사람이 먹는다 해본 사람이 하잖아요. 초짜들은 못해요. 맘카페 하면서 이게 댓글 많이 달아봐야 알잖아요. 이런 걸 이제 그 종합해 볼 때 처가와 시가를 다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이 과거 경험도 있고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장해찬 최고 입장에서는 진은정이가 몸통이다. 뭐 저도 이게 그 분석에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이 강남 지리를 잘 몰라서 제가 자꾸 대치동이라 그러네. 도곡동이래요. 네, 도곡동 그러니까 타워 팰리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더 이상 추정하고 추론할 필요 없죠. 제가 아까 칼럼에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다. 지금 한동훈이가 계속 기자들한테 질문 받을까 봐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 어디까지 가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왜 저 변호사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자수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진다며. 지금이라도 이게 그러니까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그 전모를 밝히고 국민 앞에 이거 석고대지 한 다음에 책임을 지고 뭐 사퇴한다든지 뭔가 이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계속 버틴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백을 하고 예. 또는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개목줄은 안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스러운 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 조용히 좀 물러나라 그러면 뭐 이 정도로 우리 자유파는 관대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고 근신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타나면 또 그때 가서 역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게 한동훈이한테 남아있는 유일한 출구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이게 네 군데는 사과해야 된다 봐요. 네 군데는. 하나는 이제 그 대통령 부부한테 이게 뭡니까? 평생을 챙겨준 대통령 부부에게 그 몰래 몇십 명 동원해가 계속 욕한다. 거기에 개인적으로 사과하시고 그다음에 그 전체 당원들 있죠. 당원 게시판이잖아. 우리 국민의 당원들 사과하시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그렇잖아요. 집권당이 대표로서 국민께 사과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제한테도 사과해야 돼. 저도 그 피해글이 많대요. 제한테도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 죄를 욕하는 글이 많대요. 서정우를 욕하는 글이 많대요? 많다고 그럽니다. 아니 서정우 변호사는 한때 한동훈이 막 열심히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더 도와주죠. 지지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욕하네요. 근데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또 이게 욕하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그 배은망덕한 사람이 은혜를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나처럼 처음부터 아니야라고 했어야지. 그럼 뭘 그래가지고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예. 그래요.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그 감기가 너무 심해서 한 4일째니까 아마 오늘 자고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됐는지. 그런데 이게 오전 방송 2개는 취소했어요. 근데 그 저녁에 그 박사님 저번 주에 못 나와가지고 오늘 감기 종에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좀 건강하게 더 준비를 잘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온 서정욱입니다. 법보다 주먹 시즌2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